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지니언스입니다. 사이버 보안의 실적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사이버 보안이라는 분야에서 글로벌 업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EDR이라는 차세대 제품과 해외 실적의 고성장을 기반으로 실적 호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지니언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마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기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인 기업의 개요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5년에 설립돼서 17년에 상장된 보안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죠.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입니다. 이 사명의 유래가 좀 궁금했습니다. 지니어스라는 말, 이게 이제 게니우스 로키라는 라틴어에서 출발하는데요. 그 로마 신화에 보면은 어떤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약 사명을 풀어보자면은 스마트 가이들이 모여서 보안을 지키자, 보안 지킴이가 되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과 민간 부분 매출 비중이 55% 대 45%입니다. 그래서 민간 쪽 매출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현재 주력 제품은 NAC입니다. 네트워크 접근 제어 쪽이고, 차세대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쪽에 EDR, 단말 기반 지능형 이업 앤드 대응하는 솔루션이고, 또 GTNA, 흔히 말하면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는데 이쪽과 같은 차세대 제품을 통해서 성장성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해외 시장의 성과가 기대되는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니언스에 대한 기업의 개요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접근 제어 관련해서 지니언스의 진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NAC 쪽으로 어떻게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NAC는 이제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제어하는 솔루션인데, 안전한 단말 그리고 인증받은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 고객 수가 3,000개가 넘어가니까 우리나라에서 NAC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점유 시장 지배자라고 하죠. 또는 업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할 만한 점은 가트너가 NAC 분야의 글로벌 탑5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업체가 미국 회사입니다. 시스코, 또 포레스카우트, 이런 4개의 미국 회사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작은 기업이 당당하게 가트너 선정에 글로벌 탑5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캐시카우 사업입니다. 민간 분야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또 NAC 쪽에서도 클라우드, 구독형 매출 증가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이 분야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기반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VPN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퓨처텍 정보를 인수해서 합병해가지고 내재화했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보안 쪽에서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글로벌 업체에 10개사에 공급을 하는 또 이력도 있기 때문에 NAC에는 요약하자면 캐시카우고 시장 지배자이고, 민간 쪽 또 구독형 쪽에 매출 성장이 높고 있고, 제로 트러스트 방향 쪽으로 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도화된 또 보안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EDR 그리고 해외 사업 쪽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잘 가려면 사실 해외에서 잘 팔려야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EDR이라는 거는 E는 이제 엔드 포인트, 단말을 뜻하는 거고, D는 탐지, R은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기업용 단말 기반 지능형 이업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솔루션입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이제 안티바이러스 제품이 흔히 말하면 이제 백신 제품이 있는데,
최근에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신변종에 대해서 백신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보안 솔루션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게 EDR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 활성화가 좀 크지도 않습니다. 공공 분야에서 1위가 이제 지니언스고 최근에 이제 안랩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 업체이자 시장의 파이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분야는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죠. 미국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증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인 팔콘 가지고 대부분의 사스,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서비스를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유지율을 갖고 있으면서 실적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지니언스를 보면서는 EDR 보안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어떤 글로벌 업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쪽 관련해서는 고객사 수가 23년에 155개에서 24년에는 198개로 늘어나면서 28% 정도 증가를 했고 매출 비중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20년에 4% 정도인 10억에서 시작을 해서 22년에는 매출 비중이 10% 정도 높아졌고 25년에는 17%, 조심스럽게 99억, 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는 거는 회사가 EDR 쪽의 매출에 대해서 따로 별도의 분리 공시를 하지 않았는데 25년부터는 아마 이제 규모가 커져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분리 공시를 하면서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어쨌든 성장의 주축, 고성장의 주축은 EDR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해외입니다. 해외는 2016년에 설립한 미국 법인 그리고 24년 10월에 설립한 UAE의 사무소 그리고 국내 본사 이런 삼각체제로 하고 있는데요. 24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고객사가 143개사입니다. 자, 지역별로 따져보니까 중동이 40%,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이 20%, 그리고 북미가 16%입니다. 여러분,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은 독보적으로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이스라엘 업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안랩을 포함해가지고 글로벌의 두각을 나타내는 게 특이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 중동 시장이 포커싱이 될 것으로 보이고 중동은 또 미국이나 이런 데에 보안을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구축형이라는 거죠. 자체 IT 시스템을 가는 구축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축형도 매출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금년에 진짜 EDR 분야의 클라우드 제품, 이게 진짜 사스형 제품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동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출 비중이 늘어날 거다. 자, 수출 비중은 아직 미미합니다. 23년에 2.2% 정도, 그리고 24년에 2.4%. 그래서 해외 매출은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금년에는 3.5% 정도로 비중이 높아지는 건 작지만은 증가하는 해외 매출 증가 그로스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DR이 2022년에 이 솔루션이 전체 매출 비중해서 4% 정도 10억 원대였는데 앞으로 이것보다 더 10배 더 늘어난 100억 원대를 전망해 볼 수 있겠다라는 설명 듣고 왔고요. 해외 사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동 중심으로 앞으로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좀 실적을 보고 갈 텐데 앞서서 실적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듣고 갈까요? 예, 실적 좋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5억 손실, 전형적인 비수기죠. 2분기에 19억, 3분기에 22억 원. 그래서 3분기 누계까지로 본다면은 매출 293억에 영업이익 37억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대비 크게 는 상황입니다. 4분기에는 200억대 매출에 영업이익이 56억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연간으로 본다면 21년, 22년에 매출 성장률이 19%, 21%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18%를 넘어섰습니다. 자, 23년에는 매출이 429억으로 11.5% 성장을 했었지만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고정비들이 크죠. R&D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거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5.1%, 65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24년에는 아직 실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매출액은 495억, 15.4%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은 92억 원 정도.
그래서 18.6%로 재차 18%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회복을 하고 25년 금년에는 584억 원, 성장률로 보면 18% 정도가 되겠고 영업이익률도 18.8%, 고정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110억 정도 영업이익이 되면서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우상향 실적이 전망됩니다. 우상향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부분까지 짚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주가 흐름을 좀 짚고 갈 텐데요. 보니까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8천, 9천대에서 횡보했던 주가가 최근 들어서 10,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고점은 뭐 11,000원대로 보여지는데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우선 이제 시가총액 1,000억짜리 작은 회사인데 외국인 지분율이 23.6%로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 최대 특수관계인이 39%고 24년 10월 달에 자사주 36만 5천 주를 소각하고 나서도 지금 자사주가 5%이기 때문에 네. 유동성이 좀 제약된 부분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23.6%로 높아진 부분은 유동성을 줄여준다면서 좀 나쁜 악재 요인이 돼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분야는 실적이 나타나면서 이제 국내 기관이 참여하면서 외국인 지분율을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외국인들은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영업 손실이고 PER 지표가 대단히 높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대체 투자로 아마도 사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자, 국내 기관이 살려면은 사실은 AI 소프트웨어 뭐 도전이 있고 앱노가 있으면 이렇게 그죠. 예. 주변 친구들 형성이 돼야 되는데 보안주들은 지금 사이버 보안주들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특히 뭐 맞아요. 안넷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국내 기관이 참여가 늘어야 되는데 국내 기관들은 아무래도 첫 번째가 실적일 거다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진짜 이 회사가 구독형, 사스형, 클라우드 기반 제품이 나오는 게 금년 하반기입니다. EDR 제품에 대해서 클라우드형 제품이 나오면서 이제 클라우드 업체로 이제 변신을 하고 이게 클라우드 EDR 제품은 기본적으로 AI 기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AI 쪽 성격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PR은 지표가 낮습니다. 뭐 24년 기준으로 10배 그리고 금년 기준 9배 정도니까 지금 800배 정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대비 대단히 낮지만은 국내 기관들이 어떤 시점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최근 들어 AI 소프트 쪽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고 실적이 나타나면 충분히 국내 기관이 담을 만한 주식이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좀 상승했다 조정하는 분위기의 거래량도 줄지만은 네. 기관에 앞서서 좀 장기적으로 시각을 본다면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상황입니다. 네, 김동준 부장님께서 많은 스몰캡 기업들을 또 커버하고 계신데 매번 또 요 시기에 맞는 기업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오늘은 지니언스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보안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다 할 사실 보안주들이 많지는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의 한 가지 문제점 그리고 좀 고민거리였는데 지니언스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